네,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6분 남았습니다. 여유롭게 좀 보시죠. 한번 미국 증시 올라서 우리 증시 상승 출발도 좀 상쾌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양시장이 0.8% 정도 고르게 오르면서 출발 대기합니다. 근래 들어서 특징이요. 장 초반에 이렇게 동시효과 구간이라든지 개장 직후에는 양시장 출발선은 비슷하게 만들고 이후에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오늘도 나란히 0.8% 정도 오르며 출발할 예정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21포인트 전거래일 대비 오르면서 2573.87포인트 선 예상됩니다. 오늘 오름세 나타내며 3거래일 연속된 상승, 거기에다가 20일 이동평균선 이 정도면 무난하게 뚫고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0.86%가량의 플러스로 집계되고 있고요. 924.11포인트의 출발선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월요일에 900선 라인대 회복을 했고요. 그 이후에 꾸준히 상승하고 있죠. 현재 주요 이동평균선 거의 정배열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좀 시장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오늘장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 종목이 대부분인데요. 1,800여 개 이상, 거의 1,900여 개 상승불 들어와 있고요. 400여 개 정도만 마이너스불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한가 종목은 시간의 거래에서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던 라이트론입니다. 개별 재료입니다. 몰디브 대 광산이 있다고 하고요. 10월쯤부터 채광 돌입할 거라고 합니다. 이 내용 나오면서 라이트론 개별 재료입니다. 어제 상한가, 오늘장에 이거를 연속된 상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론이 지분 들고 있는 윈텍이라는 업체도 같이 보셔야겠습니다. 어제도 나란히 10% 정도씩 오르면서 이 최대 주주의 낙수 효과를 톡톡히 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17%가량 오르면서 강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한가불은 일단 그 한 종목 들어와 있고요.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더라도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날도 상당히 좀 오랜만인 것 같네요. 삼성전자 어제도 묵묵부답이었는데 오늘 장은 좀 올라줄까요? 0.6% 오르면서 67,200원권 출발 대기하고 있고 어제도 단연 돋보이는 흐름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장에서 3% 넘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도 하이닉스가 2.33% 오르면서 톱10 가운데 가장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고요.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가 오를 때 전반적인 지수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 탄력이 더 크게 나옵니다. 간밤에도 그랬습니다. 지수는 1% 안팎으로 올랐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넘게 상승했는데 오늘 장에서도 반도체 주들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강한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을지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는 기대감이 반영됩니다. 3.37% 오르면서 122,500원의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군들은 1% 안팎의 무난한 상승권 내 출발 예상되고요. 그리고 어제장에서 2차전지주들 특히나 포스코 그룹주를 중심으로 해서 다소 좀 약한 움직임이었는데 오늘 기운을 차리면서 포스코 홀딩스가 2% 정도 플러스권, LG 에너지 솔루션 1%가량 이렇게 시총 상위에 있는 2차전지 셀 업체들도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플러스권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200 종목 가운데서는 앞서 살펴드렸던 SK하이닉스가 가장 강한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요. 게임주의 넷마블이라든지 포스코인터, LG노태 지금 골고루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서 어떤 쪽에서 매기를 잡아갈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본장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요. 코스닥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도 일제히 상승불을 켜고 있고 특징이라면은 상승폭이 고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한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아니라 1에서 2% 정도 고른 상승세 예상되고요. 그리고 포스코 DX가 어제장에서까지도 오름세를 나타냈었죠. 다만 어제 음봉을 기록해서 단기 고점인가 이런 생각들도 좀 하셨을 텐데요. 아닙니다. 오늘까지 계속 양호한 움직임 8거래를 연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 2.62% 정도 플러스권으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주들 좀 몇몇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테마주들 그룹핑이 약간은 좀 어지럽네요. 한쪽으로 쏠림이 좀 나타나지는 않고 약간 좀 퍼져 있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가상화폐 쪽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가상화폐 ETF가 나올 수 있느냐 마느냐 상당히 좀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간밤에는 ETF가 나올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 ETF 내놓지 말라 이런 판결이 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내놓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이러면서 지금
ETF 출시가 아무래도 좀 임박한 상황 보여주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위지트라든지 우리기술투자 이쪽으로 7% 안팎의 플러스권 출발이 되기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 쪽으로는 계속해서 출사표를 내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RF세미 같은 경우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 LFP 배터리 쪽 키워드 안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 시장에서 이 납축전지 시장 공략을 강화할 거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어제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쪽으로는 PSK가 오늘장의 탄력이 좋아 보이네요. 한 3% 정도, 조금 전은 7%였는데 본장 시작하는 거 조금 더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는 앞타바이오 그리고 메타바이오 메드 몇몇 종목군들 오늘장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또 랩지노믹스는 저희가 앞서서 수급 오늘장 10% 정도 오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고 선바이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8월 30일) 수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은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이슈가 좀 더 많습니다. 최근 아시아 증시 가운데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고 또 가장 눈에 띄는 증시가 중국 증시인데 중국에 얼마 전에 미국의 상무장관이 또 방문을 하기도 했었고요. 오늘은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중국을 방문을 합니다. 여기서 또 중국 최근 들어서 금융권을 살리려는 움직임들 그리고 부동산 이슈들 많으니까 어떤 얘기가 오갈지 조금 더 체크 필요해 보이고 사실 경제지표는 내일 모레 9월 1일에 많이 나와가지고요. 아직은 소강 국면입니다. 월말 증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우리 증시 출발 흐름 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간밤 글로벌 증시 훈풍이 불어들었습니다. 미국 증시도 일제히 상승불 켜내며 거래를 마쳤고요. 특히나 나스닥 중심의 강세가 나타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5% 넘게 오르면서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우선은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부진하게 나온 영향에 금리 인상이 조금은 지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러한 증시 흐름 우리나라 증시도 이어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 코스피 지수 현재 구간 1% 넘는 탄력 받고 있습니다. 1.02% 강세 출발에 성공하면서 2570포인트 선 복귀했고요. 257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갭상승 출발합니다. 0.8% 넘게 오르는 중이고요. 0.83% 오른 923포인트 선 지나가면서 920포인트 선 복귀했습니다.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수급 살펴보시면 거래소에서 오늘은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하면서 출발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45억 원, 기관 투자자들이 62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금융투자형 매수 물량도 함께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은 차익 매물 뱉어내면서 102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481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닥에서는 함께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이 4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47억 원가량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투자 심리가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상승하고 있는 섹터가 훨씬 더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전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sek터 살펴보시면 철강 금속 섹터가 1.76%로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대형주인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은 2% 넘게 튀어 오르면서 지수를 전반적으로 견인하고 있다고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섹터도 오늘 1.2%로 탄력받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3%대까지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주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2차전지 소재, 2차전지 셀업체들까지도 오늘은 강한 탄력 받아 나가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는 점 보실 수가 있고요. 제조업 섹터도 1%, 화학 섹터도 1%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하고 있는 섹터 많지는 않습니다. 세 가지 섹터가 움직이고 있는데 의료정밀 섹터 0.25% 밀려나고 있고요. 보험 섹터도 0.43%, 비금속 광물 섹터는 보합권 수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반도체 종목들 투자 심리 괜찮습니다. 삼성전자도 1%대 상승불 켜내면서 1.05% 오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87%의 강세 움직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해소 조짐이 보인다라는 평가와 함께 이렇게 반도체주들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AI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반도체주들 쪽으로는 지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2차전지 셋업체들 오늘 일제히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이 0.91%, 삼성 SDI가 1.17%, LG화학이 2% 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LG화학 2.14% 오른 57만 2천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2.4% 탄력 받아 나가면서 59만 7천 원 선까지 복귀를 했습니다. 또 포스코 퓨처엠도 2.53%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 플랫폼주들도 추가적인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0.92%, 카카오가 1.44%로 상승폭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고요. 완성차 기업들까지도 오늘 빨간불 켜내면서 현대차가 1.02%, 기아가 0.5%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까지도 동반 탄력 받아 나가면서 0.65%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엇갈리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 코스피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93%로 1% 가까이 되는 상승률을 나타내는 반면에 셀트리온은 오늘 하락합니다. 약보합권 수준이고요. 0.07%가량 밀려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에코프로 그룹주들 어제 큰 폭으로 밀려났었죠. 증권가에서 더 이상 상승할 만한 여력이 당분간은 없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내놓게 되면서 어제는 투자 심리가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에코프로가 1.88%, 에코프로 BM이 1.36%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LNF의 경우에는 1.69% 조정받으면서 23만 2,500원 선까지 밀려났고요. 포스코 DX는 5% 넘는 강세 움직임 나타냅니다. 5.35% 오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HPSP가 2.83%로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리노공업도 0.12%로 강보합권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들 오늘 탄력받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서비스 섹터 살펴보시면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이런 게임 종목들까지도 오늘은 상승 펼쳐내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요. 또 제약바이오주들도 오늘은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0.28%, 알테오젠이 2.13%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반면에 SM은 0.21% 조정받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0.26% 추가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반도체 좋습니다. 지금 몇 가지 좀 눈에 띄는 종목군들이 슬슬 그룹핑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보다 자율주행이 조금 더 치고 올라오네요. 자율주행 빠르게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상승 탄력 좀 붙고 있는 상황이고 참고로 오늘 최현주 전문가와 투자 포인트 잡을 때 자율주행 저희가 얘기를 했었죠. 바로 반응이 좀 나타나는 종목군들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자면은 현재 양시장을 합해서 가장 강한 탄력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에서 나오고 있는데 라닉스가 금세 따라가네요. 25% 정도 라닉스도 탄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포뱅크 현재 정적 VI 발동돼 있습니다. 11%가량의 오름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쪽으로는 후공종 쪽, 근래 들어서는 계속해서 후공종 쪽, 그리고 본딩 장비, 리플레이어 이쪽으로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리플로우 이쪽으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한미반도체 제일 궁금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ISC도 체크해 보시면은요, 이 종목도 약 4%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텍플러스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또 다른 종목 대비로 현재 탄력이 상당히 좀 강해가지고요. 인텍플러스가 한 7%가량의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네,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특히나 좀 눈길을 끌고 있는 상황인데 펜트론도 괜찮고요. 레이저셀 이런 종목군들 프로텍도 탄력이 좋던데 프로텍이 한
장 초반에 4% 정도 오름세 나타내다가 현재는 3% 정도의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율주행 쪽하고 반도체에 가장 좀 눈길을 끌고 있는 상황이고, 로봇 관련주들도 또 몇몇 전문가들도 주목하고 있고 9월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티라유텍 현재 6% 정도의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봤던 종목은 아니지만 오늘장 강세 흐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T로보틱스도 2%가량 오름세 나타나면서 추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근 들어서 이 우상향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5% 정도까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덕산 하이메탈도 그렇고 반도체는 계속 보이네요. 덕산 하이메탈 5% 정도의 오름세 띄고 있고요. 레이저셀도 탄력 더 붙고 있고 펜트론 4%대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전지 쪽도 좀 보겠습니다. 2차전지 쪽에서도 PNT 장비 쪽이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는데 2차전지도 전반적으로 오늘장 시세가 꽤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르는 종목이 많으니까 볼 종목도 많네요. 특징주 어떤 쪽부터 볼까요? 김민아 캐스터. 네, 오늘은 정책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반도체 종목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반도체 투톱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반도체 중소형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확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정보 쪽에서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첨단 모빌리티 등 이 3개 분야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을 공개를 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제 오후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통해서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첨단 모빌리티 분야의 전략 로드맵을 심의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와중에도 이런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내년도 투자는 올해보다 6.3%가량 늘리겠다고 밝힌 거고요. 대략 5조 원 규모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전력 그리고 고효율 AI 반도체에 힘을 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들 살펴보시면 반도체 투톱 일제히 강한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 가운데 TFE, PSK, 홀딩스라든지 신성 ENG 이런 종목들도 함께 오르고 있고요. 그와 또 비교를 했을 때 한미 반도체도 3.8%로 상승 탄력 받아 나가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이제 정책과 연관 지어서 2차 전지 주들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켜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주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TCC 스틸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애경 케미컬 등등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이수페타시스까지도 4.57%로 상승 탄력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3대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해서 로드맵이 공개가 됐죠.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묶어서 IT, 첨단 모빌리티 세 가지입니다. 이쪽으로 반응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단계 시장에서 가장 덜 주목받았던 종목군들, 이 자율주행이 가장 강하고요. 두 번째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그 다음이 지금 탄력 순으로만 보자면 2차 전지입니다. 조금 전에 반도체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쪽부터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나라에서도 좀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반도체 간밤 미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았고 반면에 최근 들어서 시세를 내지 못해서 더욱더 매력적인 구간으로 많은 분들이 좀 보고 계신 듯 하네요. 오늘 장의 시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제 이제 특히 이제 AI 반도체 쪽으로 집중 육성하겠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오늘 엔비디아가 좀 미시장에서 크게 오르면서 오늘 역시 엔비디아 빨이 아닌가 좀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지금 한미 반도체도 3% 상승하고 있고 이수페타시스도 한 5% 정도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다 강세입니다. 반도체 장비주도 그동안엔 조금 조정이 좀 깊게 나온 종목들도 있었어요. 한 25%, 30% 빠진 종목들도 있고 그런데 다시 한번 기회가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대신 이런 거는 있어요. 지금 바로 간다기보다는 한 9월 달에도 소폭 또 조정이 또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에 쭉쭉 뻗어서 강한 탄력보다는 시간을 들여서 차근차근 군불 떼듯이
이렇게 오름세를 나타낼 거기 때문에 분할 매수해보자라는 의견이신데요. 그럼 반도체주들을 볼 때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밀린 종목을 사야 될지, 아니면 기존의 주도주라고 보는 뭐 한미반도체나 ISC나 이렇게 탄력적이고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종목을 봐야 될지, 아니면은 큰 업체를 봐야 될지, 어떻게 종목을 골라야 되나요? 일단은 첫 번째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HBM, 엔비디아 효과 볼 수 있는 쪽,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인텍플러스,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또 이수페타시스, 이 정도 많은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강한 쪽부터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낙폭이 과대한 것, 낙폭이 과대한 것들도 당연히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오히려 수익률은 또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증시 격언대로라면은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기 때문에 많이 빠진 종목일수록 많이 내리고 많이 빠진 종목일수록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주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이제 좀 아시겠죠? 오늘 장 시세 내고 있는데 또 오늘 하루에 못 잡았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가야 될지 함께 팁을 알아봤습니다. 자율주행 뜨겁습니다. 오랜만인데 그만큼 또 그동안 웅크러들었던 만큼 오늘 장에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닉스 상한가 들어갔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상한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동안 안 봤는데 이 종목군들이 많이 밀렸었네요. 대체적으로 연저점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종목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종목이 상한가 들어가 있고 인포뱅크가 17% 정도의 오름세, 그리고 모트렉스도 따라갑니다. 12% 정도까지 상승 탄력 붙고 에이테크 솔루션도 8%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오늘의 히어로가 되는가 봐요. 상당히 좀 강한 모습. 체크 포인트만 잘 들었었더라도 우리가 시초가에 좀 잡았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많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바로 반응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홀딩이죠. 홀딩 하셔야 되고, 오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라닉스 지금 상한가 바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5%, 14%까지 오르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체크포인트 다뤄드릴 때 어느 정도 예상을 했죠. 우리가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서 자율주행 이런 관련해서 7% 정도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테슬라의 영향력은 2차 전지 쪽보다는 자율주행이 아닌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급등을 할 때 사실 그동안에 손실 보고 계셨던 분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죠. 차트를 보면 많이 꺾여 있는데 급등 시에 패고 싶은 마음도 많이 커져 있을 거고요. 하지만 홀딩인가요? 저는 오늘 이제 상한가가 라닉스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이제 지금 시세를 주도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은 상한가 안 풀리면은 나머지 업체들도 종목들도 그냥 오늘 무난하게 상승세 유지될 것이다. 조금 더 홀딩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하지만 이제 자율주행 업체들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경우에 강하게 상승하면서 이제 하락 추세는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락 추세 브레이크가 걸린 이상 이제 빠지면은 조금씩 계속적으로 모아나가도 이제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차 전지 쪽 보겠습니다. 2차 전지도 이번에 발표된 이 3대 전략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리튬 이온 전지 최고 성능화 이 정도만 담겨 있어서요. 지금 보면은 일단 2차 전지주 가운데서는 장비가 강하다 이 정도만 특징으로 보입니다. PNT가 5% 정도의 오름세, 하나기술도 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또 대주전자재료 한 4%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덜 주목받았던 종목군들 쪽으로의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만들고 그러니까 동박이라든지 알루미늄 박 만들고 이쪽이 괜찮네요. TCC 스틸 6% 정도 상승세 보여주면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립니다. LNF는 하루짜리였나 봐요. 앞서서 이전 상장 관련해서 회사 측의 발표가 나오는 그 디데이, 이 발표 공개되기 전에 주가가 7% 정도 오르더니 어제 오늘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다소 좀 소외되는 2차 전지 주들도 일단은 있습니다. 2차 전지의 흐름 분석해 주실까요? 2차 전지도 테슬라 영향권에서 같이 영향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은 이제 대신 소재 쪽보다는 아무래도 장비 쪽이 조금 더 강합니다. PNT 하나기술, TCC 스틸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PNT에서부터 잠시 한번 보시면요. 오늘 이제 바닥권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지났고요. 보시면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흐름은 괜찮아 보입니다. 또 TCC 스틸 보면은
저는 이런 차트 좀 좋아하는데 많이 아직 안 오르고 있어가지고 좀 바닥권은 좀 다진 것 같고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하나기술도 실적 잘 나오고 하니까 계속 추세는 지금 좋다. 계속 들고 가보자. 저는 2차 전지는 한번 고점 테스트는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지금부터 서서히 오르지 않겠나. 급등보다는 저는 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좀 속도 조절을 하면서 오름세를 나타낼 거다. 2차 전지에 대한 시각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섹터 3가지가 국가 전략 산업으로 이미 사실 지정이 됐었는데 향후에 어떻게 할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거고요. 이 밖에도 플러스 알파로 테슬라 급등이라든지 여러모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뉴스들 많았습니다. AI 쪽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좋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의 실무진이 마음 AI 본사를 방문했다라는 소식이 나온 이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마음 AI 어제 상한가였고요. 오늘 장에서도 11%까지 급등을 하면서 그 다른 어떤 테마 아쉽지가 않습니다. 뒤지지 않는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바이브 컴퍼니라든지 와이더 플래닛 그리고 모아 데이터 이런 종목군도 강세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솔트룩스는 한 2% 정도,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볼게요. 이 종목 현재 상승 흐름은 나타나는데 하락으로 살짝 또 전환돼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약간 아쉽긴 합니다. AI 쪽도 보겠습니다. 연속성이 나오네요. 네, 나올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산업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AI가 이제 산업 전반에 골고루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게 그러면은 그냥 죽는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앞으로 이게 완전히 인터넷처럼 우리가 확산이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는 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예전에 2000년 초에 닷컴 버블 때 인터넷 업체들 우후죽순격으로 많이 나오고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지금 초기잖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한번 대응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오늘은 자동차 얘기를 계속해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이 오르는 게 나라에서 지정하고 테슬라 쪽에서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클러스터 출범하고 하나 더 있습니다. 현대차에서도 시속 80km 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 하겠다. 연말까지 상용화 하겠다. 이런 내용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의 주가는 아직은 묵묵부답이고요. 한 1% 정도만 제한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현대 오토에버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6% 정도까지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현재 현대모비스 한 1% 정도 이쪽으로는 좀 제한된 상승 움직임이고 과연 자동차 부품 섹터, 성우 하이텍이나 이쪽까지도 매기 확산을 기대해 봄직한지 어떻게 보세요? 자율주행만 갈까요? 아니면 자동차 부품까지 확산이 될까요? 일단은 오늘은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 키워드로 북한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자율주행 테마가 지금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현대차, 기아 못 가고 화신이라든가 부품 업체들 못 가는 거 보면은 그게 이제 명확하게 이제 갈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현대 계열사 중에서는 현대 오토에버가 이제 자율주행 주로 하는 데니까 오늘 주가 상승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은 이제 현대차, 기아 완성차 업체들 현대차 차트 한번 보시면 기아도 비슷한데 현대차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바닥권은 이제 어느 정도 나왔다. 왜냐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보시면은 저는 빠질 때 요 부분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빠질 때 음봉이 나오고 바로 그 다음 날에 양봉 나오고 이게 지그재그로 나온단 말이에요. 하단에서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도 오늘 지그재그 패턴 나오다가 오늘 이제 박스권 상단 터치하면서 음봉 나오고 있는데 이제 바닥권은 어느 정도 다졌다. 화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더 이상 음봉 나오더라도 바로 그 다음 날에 양봉 나오고 더 하락해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에서 그 다음날 양봉 갖다 붙여 놓는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이 마무리됐다. 오히려 음봉 때 이런 종목들은 사면은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동차 부품 섹터는 조금은 또 논외로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현재 주가 차트 움직임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저희가 앞서 봐드릴 때 장비 쪽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도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됐다. 이런 뉴스들이 전해질이죠. 전해질 이쪽으로도 나오고 있고요. 또 전고체 배터리는 한번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면은 또 상당히 좀 탄력이 강한 종목군이기도 하죠. 현재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한 7% 정도까지
마찬가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한농화성 보겠습니다. 한농화성도 사실 8월 달에 주가 움직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장 3거래를 연속해서 일단은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 이쪽도 꽤 오래 쉬었습니다. 다시 또 매기가 올 수 있을까요? 2차 전지랑 비슷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동안 좀 많이 올랐다가 빠져가지고 좀 잊혀질만 하니까 이제 2차 전지 조금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좀 괜찮으니까 이제 한번 이것도 움직이는 것으로는 보고 있고요. 이 나왔던 얘기가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기술적으로 한번 대응해보자. 그러면은 뭐 어떻게 지금 시점에서는 뭐 한농화성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 역시 U자형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닥권에서 음봉, 양봉 번갈아 가면서 지그재그로 나타나고 있다. 바닥이 이제 뭐 어느 정도 확인된 게 아닌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좋습니다. 양시장 1% 안팎의 상승세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또 한쪽으로 또 자금이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기가 확산되면서 많은 분들 포트폴리오에 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장세일 텐데요. 오늘 장을 어떻게 활용할지 마무리 팁 주시죠. 네, 오늘 이제 미국 시장 강하게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21 이동 평균선 위로는 왔어요. 제가 왔는데, 지금 외인들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지는 않죠. 선물 시장에서만 개입을 통해서 일단은 시장을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빠지는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계속적으로 지수의 큰 폭보다 움직임보다는 저는 계속 종목으로 조금 더 압축해서 봐야 된다. 종목 요즘엔 볼 거는 몇 종목 업종은 몇 업종은 안 돼가지고 압축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8월 말 끝나는데 8월 말에는 월봉으로 따지면 코스피 지수는 음봉이 거의 확정입니다. 9월 초에 어느 정도 조금 빠졌다가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그냥 또 박스권으로 보고 있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또 방향성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9월 중순 정도면은 늦어도 9월 말이면 어느 정도 시장 지금보다는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